기권과 지구 기온. 기권은 대기권이라고도 하고, 기권의 높이는 이제 한 1000km까지로 해요. 근데 1000km까지 공기가 많이 있는 건 아니야. 대부분 그냥 지표 부근에 많아요. 한 30km 높이까지가 거의 90%가량 있어요. 그래서 지표 부근일수록 공기가 많이 모여 있고,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혼합물인데, 질소가 제일 많아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합치면 99%거든요. 그 나머지 아르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기권은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높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로 구분을 합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다가 올라가다가 낮아지다가 올라가다 해요. 그래서 낮아지는 게 좀 당연한 거야. 사실 왜 그러냐면 지표면을 데워지거든요. 태양에 의해서 지표면이 데워지죠. 그 지표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뜨거운 데서 멀리 떨어지는 거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이렇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죠. 근데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가 한 20에서 30km 사이에 오존층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고,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올라가요. 아무튼 여기는 대륙권이라고 부르고, 11km 높이까지가 대륙권, 11에서 50km까지는 성층권, 그 다음에 다시 50에서 80까지는 중간권, 그 다음에 80km 이상 되면 10권이야, 10권. 그러니까 50km보다 높아지면은 지표면에서 어차피 또 멀어지니까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80 이상이 되면 공기가 되게 희박해지고, 그러면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도가 다시 올라가는 10권이 돼요. 그리고 요 사이는 대륙권 계면이라고 해. 요거랑 요거 경계가 되는 면이죠.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온도가 낮은 데는 중간권 계면이에요. 거의 마이너스 한 100도, 90도 이 정도, 80도 이 정도 됩니다. 대륙권부터.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는 거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을 해.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가는 층은 온도가 낮은 애가 더 무겁거든요. 밀도가 크거든요. 밀도가 큰 애가 내려오고 밀도가 작은 애가 올라가고, 이런 그 대류가 있어요. 대류가 있는 층은 두 층인데, 대륙권, 중간권과 대륙권인데요. 둘 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애들은 대류가 있는 거예요. 대류가 있죠. 대류. 중간권도 대류가 있고. 근데 대류가 있으면은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물방울이 이제 생겨요. 수증기가 응결하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이런 기상 현상도 있다. 그리고 대륙권의 대부분의 공기가 분포합니다. 11km 밖에 안 되지만 대륙권의 공기가 훨씬 더 많아요. 대부분의 공기가 분포한다.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유는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는 애가 온도가 높으면 얘가 가볍거든요. 가벼운 애가 위에 있는 게 당연한 거야. 무거운 애가 밑에 있고, 그럼 대류가 안 일어나요. 여기 대류가 안 일어나고 안정하다. 오존층 존재하고요. 그래서 기상현상도 없습니다. 대류가 없으면 기상현상도 없어. 구름 같은 게 없고 이러니까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돼요. 구름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구름 위를.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그렇게 되면은 대류가 있다, 대류. 근데 기상현상은 없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없어서. 수증기가 없습니다. 기상현상은 없고, 유성, 별똥별이 관찰이 되고, 중간 번개면의 온도가 최저 온도입니다. 열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태양 에너지에 의해 직접적으로 가열되기 때문이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대류가 없고요. 공기가 희박하니까 밤낮의 기온차가 큽니다. 그다음 오로라 발생하기도 하고, 인공위성 궤도로도 이용됩니다. 대류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대류가 일어나고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간권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지구 복사 평형. 자,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에너지 양이 같으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런 거를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 복사 평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 평형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이라고 하면은 오자마자 반사돼서 날아가는 게 30이에요. 그럼 70이 흡수가 되는 건데, 구름과 대기에 20이 흡수가 되고 나머지 50이 지표면에 흡수가 돼.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이야. 물론 근데 적외선이나 자외선도 있어요. 있긴 한데 가시광선이 제일 많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 복사선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근데 이 적외선이 나가는데 이 대기 중에 적외선을 흡수하는 기체들이 있어요. 그런 게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온실효과가 생기는데, 어찌됐건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가기 때문에, 70이 들어와서 70이 나가니까 지구는 뭐야?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일정한 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 일정하다. 복사 평형을 이루어서. 지구 대기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가 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합니다. 온실효과. 네,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어. 근데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니까 얘가 제일 문제고요. 자, 지구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 지구랑 다른, 거의 태양이랑 같은 그 떨어진 거리는 똑같은 건데 지구 평균 기온이 훨씬 높아요. 지구는 한 15도씨 정도 되는 거고, 달은 영하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대기에 의한 그 온실효과가 없으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1년 내내 그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온실효과는 일단 좋은 겁니다. 우리한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건데, 근데 지구온난화는 나쁜 거야. 이게 유지가 되면 좋은 건데, 평균 기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원인이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온실기체 양,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도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균 기온이.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감소하고 만년설 감소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육지면적 감소하고 폭염이나 홍수, 가뭄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고요. 농작물 생산량이 변화될 수 있고 생태계 변화,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조금씩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잠깐 테스트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시고, 지표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무엇이라고 하나? 뭐 기권이나 뭐 대기권 쓰면 되고요. 자, 1000km까지를 이제 대기권으로 봅니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질소가 78%, 질소 제일 많고요. 산소가 약 21%이다. 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이다. 자,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A, 대륙권, 오존층 존재하고 매우 안정한 층 B, 성층권, 오로라가 나타나고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큰 거는 D, 열권,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층은 C, 중간권.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를 태양복사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복사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에너지는 지구복사에너지. 지구는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중 70% 흡수합니다. 근데 그거만큼 우주로 방출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고, 대기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방출하여 지구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효과라고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기체라고 하고, 지구 온난화는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이고요.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인류의 산업활동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됩니다. 온실기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산화탄소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했나? 중단원 기출을 했었나? 중단원 기출할게요. 1번부터 19번까지 1번부터 19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A가 이제 제일 많은 거니까 질소죠, 질소. 질소, 산소. 3번이고요. 그 다음에 기권의 두께는 1000km 정도인 겁니다. 12km는 이제 대륙권만 이야기하는 거고, 대부분의 대기는 성층권이 아니라 대륙권에 있는 거, 대륙권. 대기에는 여러가지 기체 섞여 있는 거 맞고요. 자, 대기를 이루는 기체 중 산소가 가장 많은 건 아니고 질소고, 대부분 지표 부근에 모여 있다. 이게 맞네. 5번이 답이고요. 3번, 5번.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높이에 따라 4개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2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아래서부터 A부터 대류, 성층, 중간, 열. 1번 답이고요. 4번에 1번. 그 다음 5번에, 자, A가 대륙권이죠. 밤낮의 기온차 크고 오로라 나타나는 거는 D이고요. D.
불안정한 층으로 대류가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뭐 A랑 C인데 B는 성층권이니까 아니고, 자, 구름, 비, 기상현상 일어나는 건 대류권이고, 유성이 관측되는 게 중간권입니다. 중간권. 그러니까 열권은 너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원래 유성이라는 게 이제 뭐 돌멩이나 이런 게 오다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열권은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중간권에서 유성이 관측이 되는 거고, 장거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것은 이제 성층권이죠. 예, B고요. 자, A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까닭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이게 맞죠. 대류권에서. 예, 5번 답이고요. A에서 D 중 대류는 일어나지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층은 중간권 C네. C고, 지표면에서 가까운 층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는 열권이고, 열권. 자외선 흡수하는 건 성층권이고요. 바람이 부는 건 기상현상이죠. 강수현상, 기상현상, 대류권. 그럼 다나 가 순으로 쓰면 되고. 자, 중간권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예, 인공위성 궤도는 열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열권. 대류가 일어나고 기상현상 나타나는 건 대류권이고, 중간 건계면의 부근의 기온이 가장 낮다. 높은 관이고, 고위도 지방에서 오로라가 나타난다. 열권이고, 열권. 행성 간 물질이 그 유성으로 관측된다 라고 하는 거죠. 행성 간 물질은 아무튼 행성 사이에 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중력 때문에 이끌려서 떨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5번. 복사 에너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원래 복사라는 뜻이 물질의 도움 없이 열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게 맞아요.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물체 온도가 높으면 복사 에너지 양이 많은 거야. 이거는 맞아.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요. 지구 대기 중 온실 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다 지표로 다시 방출한다. 이거 어려운 보기인데 이거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게 아니라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영역이어서 그냥 이렇게 오존층 제외하고는 그냥 와요, 지표로. 지표로 나가는 게 적외선 영역인데 그거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했다 재방출하는 게 아니다. 물체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으면 온도 상승합니다. 예, 들어오는 게 많으면. 답은 5번이죠. 5번. 복사 평형 상태일 때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같은 거죠.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적외선등을 켜.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겠지. 처음에 온도가 낮다가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 보면 얘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방출하는 양이 점점 많아져요. 나중에 이 온도가 되면 들어오는 거랑 방출하는 거랑 같아지는 거지. 그러면 복사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지구의 온실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이거 아무튼 복사평형 실험이고요. 복사평형 실험입니다. 이건 온실 효과를 알아보려면은 하나는 공기가 있는 거, 하나는 공기 없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봐야 돼요. 나머지 다 읽어볼게. 알루미늄 컵은 지구에 해당하고요. 적외선 등은 태양에 해당하고, 이거는 맞죠? 적외선 등을 가까이 하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야. 그냥 좀 높은 상태에서 더 유지가 돼. 계속 올라가는 게 계속되면 틀린 건데, 가까이 하면은 복사평형 온도가 더 높아지긴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다. A 구간에서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흡수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B 구간에서 알루미늄 컵은 복사 평형 상태이다. 맞고요. 적외선 등을 멀리하면 A 구간의 시간이 길어진다. 요거 좀 더 오래 걸려 이렇게. 그리고 또 낮기는 해 사실. 예, 멀리하면 복사 평형에 도달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1번, 3번 고르는 게 맞고 7번도 보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B 구간의 온도 낮아진다. 7번도 맞아요. 더 멀리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이제 태양이 있고 수, 금, 지, 화 이렇게 목토, 천에 있는데 태양에서 가까운 애들은 더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화성 같은 경우에 지구보다 더 멀기 때문에 복사평형 온도가 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5도씨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거는 온실효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아니고 복사평형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1번, 3번 고르는 게 맞고요. 13번. 자, 100이 와서 20과 50 더한 70만큼 흡수를 했으니까 나머지 30은 반사돼서 날아가는 거고, 나가는 것도 70이 나가야지 합쳐서 100이 되기 때문에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번 고르면 되겠네요. 14번에 자, 대기가 있으니까 지표로 재방출하는 그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가에서는 온실효과가 일어난다 아니지.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아니죠. 나는 지구 복사 에너지 흡수한다 맞고요. 나의 대기는 메탄, 이산화탄소가 있다. 온실기체가 이런 게 있죠. 평균 기온은 나가 더 높다 맞죠. 나는 가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을 이룬다 맞습니다. 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거 맞고요. 온실효과가 강화되는 것도 맞고, 인간 활동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틀렸네.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늘어나서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실효과 일으키는 기체는 메탄, 이산화탄소 등이 있고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한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이다 이거죠. 지금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데 옳지 않은 거, 평균 기온이 대체로 상승했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기온의 변화하는 거 맞고, 그러다 보면 해수면이 높아집니다. 이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유는, 낮아지는 건 틀렸고 높아지는데, 높아지는 이유가 일단은 열 팽창을 해요. 열 팽창.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닷물이 이게 부피가 늘어나. 거기에다가 빙하가 녹는 거죠. 뭐 해빙이라고 하니까 해빙. 빙하가 녹아요. 그러면은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기상이변 증가하고 온실효과 강화된 거 맞고요. 17번. 자,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이 온실기체고요. 기상현상 일으킨다. 그건 뭐 수증기가 그런 거 일으키는 거고, 온실기체죠. 온실기체. 생물의 호흡에 이용된다는 아니고 산소지 그런 건. 광합성에 이용된다는 저 중에 이산화탄소죠. 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다. 그런 거 아니지. 공통점을 골라야 되니까 온실기체라는 거 고르면 되고요.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현상 옳지 않은 거. 만년설이 감소한다. 옳은 거죠. 옳지 않은 거 올라야 돼. 해수의 부피 줄어든다. 틀렸네. 육지 면적 늘어난다. 아니지. 물 부족 현상 맞고, 수확량 변화한다 맞고, 극지방의 빙하 면적이 증가한다. 아니죠. 녹으니까. 2번, 3번 6번이고요. 자, 평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너지 자원을 절약한다. 괜찮고요. 화석연료 사용량 줄인다. 맞고요. 나무로 심어 광합성 에너지다. 맞죠? 이산화탄소 흡수한다 이 소리죠. 풍력, 태양력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한다. 맞죠? 온실기체 배출량 늘리면 안 되지. 자, 서술형까지도 해보겠습니다. 31에서 32. 기권의 층상구조 중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상현상까지 일어나는 층은 대류권이고, 자,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밤낮의 기온차가 매우 큰 층은 열권이고요. 열권. 물체가 흡수하는 복사에너지양과 방출한 복사에너지양이 같으면 복사 평형 상태다.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온실효과가 강화되어 지구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은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자,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기체 3개.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 다음 수증기도 있다. 수증기. 지구 복사선을 흡수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그 다음에 자, 대륙권과 중간권의 공통점 2가지. 대류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쓰시면 되고요. 성층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나타나는 기온 변화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죠. 높이 올라갈수록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함으로 기온이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까닭과 함께 소술하면 되겠네요. 8번. 자, 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되죠. 네.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기 때문이다. 달보다 지구 평균 기온이 더 높은 까닭은 대기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재방출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데 그게 온실 효과고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온실기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거 쓰면 되죠.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였다. 자, 4개의 층으로 구분하는 기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층은 A고요.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2가지. 대류현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어야 됩니다. 수증기. 대류현상과 수증기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해져야 돼. 복사평형 이루니까. 온도가 1과 같이 나타날 까닭은 복사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 거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흡수하는 복사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알루미늄 컵의 온도가 올라가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이 많아져서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양이 같아지기 때문에 복사 평형에 도달한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죠. 만약 대기가 없을 경우 평균 기온이 낮아집니다. 가가 이제 지금 재방출하는 거거든요. 온실 효과에 의해서 흡수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재방출하는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낮아진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를 관계를 서술하시오. 이산화탄소량이 많아져서 평균 기온도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고, 자,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 해수면이 높아지거나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는다. 이런 거 써도 되고, 육지 면적이 줄어든다.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만년설이 녹는다. 이런 거 써도 됩니다.